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2022년 대구 탄소중립도시 포럼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5차례 정도 저희들 원래 포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첫 시간에는 저희가 생태교통도시를 주제로 해서 박용남 선생님 모시고 도시의 교통혁신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역의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에너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별로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이 이런 정책들이 잘 실행될 수 있는 정책 기반, 이행 기반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위원회, 그 다음에 기본계획, 이행 계획들이 쭉 이제 작성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고요. 대구에서도 이제 탄소중립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어제 다들 뭐 뉴스 보시고 하셨겠지만 대구시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또 시장님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는 이행 기반을 어떻게 좀 잘 구축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조례라든지 탄소중립위원회, 그 다음에 실행계획 수립,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그다음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협력하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 건지,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을 또 활성화할 수 있을지, 굉장히 다양한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한 분의 그 기조발제와 또 세 분의 토론으로 전체 오늘 포럼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첫 발표 바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도시 지역 전략 주제로 해서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님 발표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에서는 탄소 중립과 관련한 이런 논의, 학습하는 자리들을 상당히 자주 만들어서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좀 제 발표를 계기하기보다는 대구에서 아까 우리 오 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탄중립위원회라든지 또는 거버넌스라든지 또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뼈대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히려 대구 안에서 협력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 발제를 좀 줄이고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대구에 오면서 상당히 설레었습니다. 왜 설레었냐면은 며칠 전에 뉴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산업단지 태양광을 원전 한기 이상 1.5기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창원에 있었는데, 창원하고 경남에 있었는데, 사실 요즘 창원이나 경남은 뭐 좀 태양광이나 재생가능 에너지를 얘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대구에서 1.5기가 그 산단 지붕 태양광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가, 저는 뭐 여러 요인들도 있겠지만 대구의 시민사회가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을 아주 오랫동안 올려왔고, 또 지난하게 지붕 위에 태양광 올리는 거를 논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나름의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제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그린 뉴딜이 어떻게 진화 발전해 왔는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아주 뜻밖의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보면은 그린 뉴딜 논의가 나온 게
1.5도시 특별 보고서 나오고 난 다음에 유럽은 그린 딜, 그리고 미국은 그린 뉴딜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소법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징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다 상향이 됐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법제화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올해 유럽발 가스 가격 폭등 때문에 이게 더 규모가 커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래 EU는 그린 딜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 리파워 EU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의 화석 에너지로부터 독립하겠다. 그러려면은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린딜 예산이 1350조인데 여기에 280조를 더 태워가지고 2027년까지 러시아 화석 에너지 안 쓰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게 됩니다. 결국 점점 더 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에 더 많은 예산을 쓰고 그리고 더 많이 집중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미국도 IRA를 하게 되면서 특히 IRA 이전에 약 774억 불의 인프라 부양안이 있었고 그 다음 IRA에 3,690억 불짜리가 있었는데 이거 합쳐가지고 미국도 녹색 산업 전환에 얼마를 쓰냐 583조 정도를 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IRA를 통해 가지고 태양광이나 풍력,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들을 지불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세계의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한다든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미국의 IRA가 한국의 고용과 일자리에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만들고 그린 뉴딜, 그 다음에 그린 뉴딜 2.0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 바뀌면서 그린 뉴딜이 지워지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이맘때쯤 뉴딜 펀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뉴딜 펀드도 예산도 삭감되고 분야도 바뀌고 혁신성장 펀드로 바뀌고 이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나오거든요. 2030년까지 유럽연합은 전력적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69%까지 가겠다라는 겁니다. 69%. 그리고 미국은 43%고요. 우리나라 10차 전기본에서 21.6%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저도 그린 뉴딜 강의하러 우리 대구에 많이 왔었잖아요. 지난 4년 동안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고 탄소 중립 선언이 있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각각의 정부들이 그린 뉴딜이라든지 그린 딜을 발표해서 예산도 쏟고 실행도 하던 와중에 심지어 에너지 위기까지 닥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면은 전환은 더 빨리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좀 멈춰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얘기 드리고 싶고 이게 지난해 만들었던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있고 이게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지금 내년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년 3월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내년 3월에 정부의 3월 25일 이전까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계획에는 각각의 분야별로 감축 목표가 나오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연도별 목표가 나옵니다. 이번에서 정말 중요한 게 연도별 목표가 나온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분야별 연도별 목표 만든 것을 매년 이행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3월 25일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나오면 그에 맞춰 가지고 각각의 광역 지자체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또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요. 저는 원래는 정부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광역이 발표하도록 돼 있지만 어제 우리 대구가 발표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1년 이내가 아니라 정부와 동시에 실행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가 되면은 대구도
이행점검 평가 체계를 갖춰서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구 계획이 연도별 목표라든지 부문별 목표가 명확한지 봐야 되겠지만 아마 대구도 연도별 부문별 목표를 담은 그런 계획들을 준비해서 이행점검하는 그런 체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굴러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좀 관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난 30년입니다. 제가 정말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우리의 숙제를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게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30년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으로의 30년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출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면은 2021년도에 최고치를 찍고 이게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경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게 배출량이면은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이 흡수량입니다. 탄소 중립은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2050년도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은 여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역대 특히 기후 문제가 아주 본격화된 이후에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배출량이 줄었던 때가 두 번이 있는데 하나는 IMF 때 줄었고 하나는 코로나 때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2027년이면은 현재 2030년까지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것은 4억 3,600만 톤입니다.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까지가 국제적인 이런 분위기나 기후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탄소 중립 선언이 됐던 시기라면은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요만큼의 마이너스를 이룩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어떤 일들이 주요하게 전개될 것인가를 정리한 건데요. 앞부분에 보면은 UNFCC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2030년에 감축 목표를 만들었잖아요. 이 감축 목표 만든 것을 UN에서도 2년마다 이행 점검해서 보고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탄소 국경 조정제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된다라는 거,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배터리에 대해서 탄소 발자국 표시제도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후정보 공시가 있는데요. 기후정보 공시는 이제 기업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물리적인 위험에 기업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기업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오늘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공시를 한 기업이 벌써 159개 정도가 됩니다. 이 얘기는 아까 마치 국가가 온실가스 얼마나 줄였고 이행 점검을 해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요한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점검해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보고서의 내용이 정확한지 안 한지를 점검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야흐로 정부도 기업도 수치를 기반에 둔, 그러니까 그냥 줄였다 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한국 정부의 이 이후의 계획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중요한 게 내년 3월에 나오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고요. 또 동시에 오늘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게 한전의 적자입니다. 한전 적자로 인해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기로는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중에 킬로와트 시당 50원에서 60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4인 가구가 한 300kWh 정도를 쓴다라고 했을 때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죠? 50원이나 60원을 하게 되면은 가구당 18,000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난방요금도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탄소 중립과 동시에 그 우리가 올라가는 에너지 요금 체계를 어떻게 도시가 흡수하고 대책을 세울 거냐, 어떻게 도시를 에너지 효율적으로 바꾸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에너지 빈곤 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 밑에는 석탄발전소 폐쇄 연도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삼천포 3, 4, 5기가 2024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줄줄이 석탄발전소가 빠져가지고 2030년까지 20개의 석탄발전소가 실제로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대구는, 우리 도시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5%가 이 도시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탄소 중립하다 보니까 매번 접근하는 게 에너지를 어떻게 바꿀까, 수송을 어떻게 바꿀까, 건물을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접근하고 또 동시에 각각의 분야별로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이제 웬만큼 대구도 탄소 중립에 대한 기본 계획도 나와 있으니 저는 오히려 지금쯤 다시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대구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이런 얘기들을 저는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도시에서 사람들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집, 그리고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요금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주택 정책,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동과 거리, 그리고 산책, 그리고 친구,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이 공동체에 대한 공간, 그리고 안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어제 발표된 대구광역시의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인데요. 보면은 교육을 확대한다, 그리고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한다 되어 있고, 시민들의 탄소 중립 생활 문화를 확산한다 되어 있고, 그 외에 순환경제, 그린숲, 탄소 중립 사회 산업구조 전환, 여기에 그랜드 솔라, 산단 지붕의 태양광 프로젝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 전환이 있고요, 그린 모빌리티가 있고, 탄소 중립 그린 시티 조성이 있는데요. 보면 여러 자료에서 상당히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그린 에너지를 확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께서 시민 참여나 그리고 대구의 탄소 중립에서 시민 참여를 이렇게 강조할 때, 이때 그에 부합하는 우리의 스토리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10대 이 실천 서약, 이런 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되게 오래된 모델이잖아요. 자, 이거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약간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스토리에 사람이 좀 중심에 들어가는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소 중립 도시 파리의 미래를 상상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에 전반적으로 자료를 봤더니 엄청 삭막하더라고요. 예, 계획들이.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대구 시민들이 뭐가 좋아지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없어서 이렇게 좀 접근하는 아이디어들을 우리 시민들 차원에서 좀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지붕 위에 태양광이 올라가 있고, 숲이 늘어나고, 당연히 마스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자동차가 줄어드니까 교통사고도 덜 나고, 그리고 여기 파리 보게 되면은 비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채식으로 지향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또 폐기물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런 내용들이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태양광,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도시농업,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정책들을 어떻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얘기들을 들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이거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게 대구에 있는 9가정의 탄소 중립 경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직업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는 이 가정인데, 이 가정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어떤 실천들을 했고, 그러면서 탄소 중립 도시로 가는데 시민들이 어떤 행위라든지 제안을 하면서 탄소 중립 도시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스토리로 엮어주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막 지침을 한 10개 주고 시민들 이거 실천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 탄소 중립으로 살고 싶어도 부딪히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그 수많은 부딪히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짜가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탄소 중립 도시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대구가 지금 탄소 중립에서 시민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면은 아예 시민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오늘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직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한 가정은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엮어서 이런 스토리들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도시 대구의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메시지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그 대구의 탄소 중립 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탄소 중립 건강도시 대구 이런 거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좋다. 우리가 태양광을 올리고 또 자전거를 타고 이게 건강과 탄소 중립이 같이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는 여전히 이거 되게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파리 같은 경우에도 15분 도시와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 생태 건강 연대라는 메시지를 줬거든요. 보통 탄소 중립 얘기를 하면 아껴야 되고 줄여야 되고 덜 써야 되고 매우 뭔가 실천을 강제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가 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시민들이 너무 부담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저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런 메시지만 있어서는 안 되죠. 지금 요게 파리의 탄소 중립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어떤 경로로 파리시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목표와 구체적인 내용들이 에너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대구 내용을 보면서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산단 지붕 위에 태양광 올라가 있는데 시민들의 삶에서 태양광이나 재생가능 에너지가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거리, 만약 탄소 중립 건강도시의 컨셉까지 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먹거리라든지 식품의 이동거리라든지 도시농업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연계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파리도 이런 대중 참여 거버넌스라고 해서 상당한 모임들을 많이 만들고 교육을 하고 학습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 정책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들이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무엇보다 예산을 넣어야 됩니다. 예산을. 파리 같은 경우에는 참여 예산의 20%는 기후 관련 사업에 할당한다라는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요거 주요한 도시들의 탄소 중립과 관련한 정책들이 어떤 게 있냐라고 보면은 내용은 이미 많은 도시들이 나올 만큼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 나오고 전기 자동차 충전, 그다음에 유기재료 순환 의무화, 건물의 전력화, 그리고 자동차 금지 구역 설정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전기 구매라든지, 그리고 도시의 기후 대응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라든지. 사실 이런 얘기들은 우리 대구에서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결정하고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있는데, 그때 저는 이제는 좀 리빙랩 방식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아홉 가족 얘기한 것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탄소 중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기여하고 싶어 할 때 제도적으로 안 된다거나 뭐가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뭔가 하고 싶었는데 제도적으로 안 되면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지 탄소 중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리빙랩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안 되는 것들은 거버넌스 체계로 공동으로 해결하는 이런 방식의, 저는 기후 정책을 우리 대구에서 감축이든 적응이든 본격적으로 좀 반영을 해보면 어떨까. 보통 요즘에는 스토리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극복된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 저는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헬싱키 칼리사타마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도시인데요. 여기서의 메시지는 이런 거였어요. 전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1시간씩 시민들의 시간을 돌려주자. 그러니까 교통체증이라든지 뭐 대기 상태 이런 걸로 시간을 길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 도시로 공공이 서비스를 잘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낭비되거나 쓸데없는 시간을 쓰지 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는 여기 보면은 수많은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탄소 중립 도시 칼리사타마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장벽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여기 보면은 10번이 탄소 중립 스마트 동물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원을 어떻게 탄소 중립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또 뭐 건물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탄소 중립을 선언한 대구시의 곳곳이 이런 리빙랩 방식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그런 사례들을 만들고, 그것 자체가 좀 의미 있게 해법을 구할 수 있도록 작동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최근에 서울시 자료를 제가 잊고 있었다가, 사실 서울시가 요즘에 뭐 태양광도 안 하고 저희 에너지 자립마을 예산도 다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미니 태양광 예산은 지난해 다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전에 해왔던 뭐 원전 하나 줄이기, 태양의 도시 정책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에너지 요금이 이렇게 급등하게 올라간다? 난방 요금도 올라간다? 오히려 그러면 예전에 서울시에서 했던 정책들을 좀 불러와서 확장판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 이거는 그냥 네,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뭐냐면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에너지 복지 대책 같은 것들이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우리가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9원 올랐거든요. 내년에 50원에서 60원 오를 거예요. 오를 걸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가스요금 오를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 서울의 베란다 미니 태양광을 지금까지 보급을 했는데, 보급을 몇 대를 했냐면은 19만 9천 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미니 태양광은 19만 개. 11만 9천 개, 11만 개. 서울이 한 33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10만 가구에 보급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1,000가구, 3,000가구, 8,000가구 정말 좀 이게 늘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미니 태양광 설치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에 4만 가구를 찍게 됩니다. 2018년도에 4만 가구가 왜 이게 되게 됐냐면은 그때 당시에 폭염에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이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누진제 등급이 내려가서 전기 요금 완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퍼지면서 이때가 4만 가구 최고치를 찍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베란다 태양광은 나무를 해치거나 어떤 공간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베란다에 다는 거니까. 그리고 전기 소비가 많은 도시에서 전기를 많이 생산해 주는 게 망으로 보면 훨씬 더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에너지 복지라든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형 베란다 태양광을 거국적으로 보급하는 이런 기획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서울시가 집수리 지원 사업을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했는데요. 이 집수리 사업은 도배나 장판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단열이라든지 창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고 가구당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직접 지원을 하고 그에 대한 매칭으로 건물 이 주택 소유주가 그만큼을 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랬을 때 에너지 효율이 30% 정도 개선됐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4,649가구를 하는데 290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게 탄소 중립이 되는 게 온실가스만 줄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삶도 개선되거나 높아지는 에너지 요금에 대한 대책이 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정책을 좀 더 추가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저는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돌아가면 그래서 서울에서 이걸 할 때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좀 했었던 그런 자료들을 다시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제가 흐름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탄소중립 기후교회가 있고 대전교구가 2040 탄소중립 성당을 발표를 했어요. 이 모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탄소중립에 대해서 학습이 되다 보니까 실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 자체를 어떻게 탄소중립 건물로 만들 거냐 이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중립 기후교회에서는 일단 측정하자. 우리 교회에서는 배출량이 연간 얼마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에너지 진단을 받자. 건물 에너지 진단을 받자. 그리고 태양광을 올리자.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대전교구의 2040 탄소중립 성당 프로젝트도 각 공동체에 탄소중립 로드맵을 짜게 하고 교육을 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는 전기 자립을 하겠다. 그러면서 대전교구 안에 태양광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걸로. 이게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리빙랩이라든지 한 단계 더 진보한 그냥 개개인의 실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를, 학교를 아니면 성당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탄소 중립으로 만드는 그런 접근들을 시민들이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YWCA도 다시 100년 아리백입니다. 이 다시 100년 아리백 YWCA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Y 건물을 에너지 제로화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점들이 저는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거고 제가 요거 겨울이 오기 전에 긴급 단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가 에너지 복지라든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긴급하게 저는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매번 이 전기장판 지원이라든지 또는 연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결국 주거와 집수리 단열 개선 사업으로 확장하는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울시의 가꿈주택 사업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 30% 정도가 나왔다라는 얘기들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개개인의 실천에서 공동체의 실천으로 가게 되고, 한 가구의 실천에서 한 동 단위의 실천으로 가게 되고, 약간 공간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이런 공간의 확장에 대한 개념들도 대구에서 같이 좀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은평구 역촌동에서 동단위 탄소중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에서 탄소중립 계획을 세울 때 이 예산이 주민참여 예산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에서 동단위 계획 수립할 때 당연히 집수리라든지 또는 주택 태양광이라든지 결국 이런 내용들하고 결합되는 형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대구시도 계획도 수립하고 온실가스 종합정보 체계도 만들고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제도라든지 또는 탄소 중립도시 지정 신청도 할 수 있고 또는 탄소 기후 대응 기금 설치라든지 또는 탄소 중립 지원센터 설립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지침 주고 시민들 따라하세요가 아니라 리빙립 방식이든 아니면은 면 단위의 공동체를 묶어서 변화를 만들든 아니면은 9가족이든 5가족이든 대구시의 이 가구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경로라든지 변화를 모색하든 이런 기획들을 하고 싶을 때 누구랑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탄소 중립 지원센터가 할 건지 아니면은 시민사회가 하고 탄소 중립 지원센터는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예를 들면 펀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공모 절차를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발제였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데 듣는다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혜진 대표님 그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힘든 상황에서도 열띤 발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들 대구에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캠페인들을 하면서 탄소 중립 뭐 자전거가 답이다 뭐 이런 이렇게 캠페인들 쭉 진행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뭐 해야 되는지 이제 답은 뻔히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알고 있는 답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얼마나 넓은 범위에 실행하고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실행하고 적용할 때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해 나갈 것인가라는 게 가장 지금 핵심적인 관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진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제 리빙랩 관련해서는 저희들 마지막 이제 포럼을 29일 날 또 진행을 하는데 그날 탄소 중립과 리빙랩 주제로 해서 또 같이 논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은평구 역촌동 탄소 중립 계획 수립 동단위의 전국 최초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한 사례와 관련해서는 12월 26일 날 저희들 탄소 중립 실천 아파트 저희 경진대회 시상식이 있는데 그 시상식에 특강으로 또 그 계획 수립하셨던 로컬 에너지 랩에서 오셔서 또 강의도 해주실 계획이라서 지역에 어쨌든 탄소 중립 지원 센터가 만들어지고 오늘 센터장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좀 저기 시민사회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또 시민들이 참여하고 확대할 수 있을지 같이 좀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시간 토론 시간에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좀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장애물을 함께 걷어내고 협력해서 실행해 나갈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부 토론은 이제 누구나 햇빛 발전 정현수 대표님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그리고 요약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체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시민들이 각각 그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품을 쓰는 것, 이동수단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면서 확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이렇게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명확하게 이 부분들을 구성을 하고 또 확산시키고 연대시키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대구에서도 탄소 중립을 지금 13조 원을 들여서 2050년까지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거 발표된 상태고 그러면 시민들의 참여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첫 번째는 남북권 지금 완전 수도권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북구 경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김재현 대표님이 첫 번째 탄소 중립 도시 지역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마이크는 최대한 가깝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자는 지금 이유진 소장님이 굉장히 짧게 잘 요약해 주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 대구 북구의원이자 남북환경제연구소 대표 김지연입니다. 네, 오늘 이유진 박사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는 이제 그 작년부터 해서 이유진 박사님, 이하 정현수 회장님에서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계속 회의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민 중심 탄소 중립 건강 도시라는 큰 이제 아젠다를 잡았는데 이게 선도 도시로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제가 이제 건강 도시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그거는 곧 이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회 이 모든 이제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이제 대한민국이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서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좀 주장을 했었고 또 아마 그건 다 동일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비전을 이제 잡았었습니다. 지난 이제 어제였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제 또 뉴스에서 나왔는데 태양광 1.5기가 분량의 이제 그 발전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홍준표 시장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딱 들으면서 지금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에너지 체계들을 보면은 이제 비중한 급전 발전이라고 해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요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생산은 하고 있지만 또 그만큼 이게 이제 로스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제 과다하게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를 더 지어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자 이제 그런 이제 에너지 이제 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지역에는 우리가 이만큼 한다면은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이제 태양광 같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제 공급하고 뭐 설비를 하고 이제 예측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자체에 이제 그런 뭐 재생에너지 관련된 뭐 또 하나의 좀 기관이 필요하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래야지만 이제 이것들이 물론 이제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또 이제 국가 에너지 뭐 이제 전략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또 포함이 안 되어서 또 과다 예측이 돼서 더 많은 원전 발전을 짓는 이제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좀 이런 또 시스템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에는 이제는 우리가 분산형 전원으로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각각 이제 에너지들을 이제 계획하고 소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또 한번 이제 홍준표 시장님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또 확정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에 보면은 환경교육 조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조례 안에 보면은 이제 뭐 교육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탄소 중립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아예 그 조례 안에 좀 개정을 통해서 담아내어서 이제 공무원이든 우리 주민이든 그리고 각각 그 안에 기관이든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자영업자나 그리고 뭐 산단이든 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똑같이 이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좀 이런 이제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시간은 얼마인가? 10분요. 10분. 아, 네, 시간. 삑삑거리니까 그냥 그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저도 사실 궁금한 것들이 사실 뭐 이제 탄소 중립 저희가 지원센터도 있고 하는데 정말 이런 그 뭐 태양광 1.5기가 하겠다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표하는 측면에서 정말 이것들을 정말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함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좀 발표를 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저희들 같이 대구에서 시민 중심 탄소 중립 건강 도시라고 하는 가장 이렇게 시민이 중심에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지연 북구 전 의원님하고 우리 부시장님하고 같이 잘 이렇게 그 전략을 짰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과 그 지역 단위 분산형 전환과 생산, 소비 이런 패턴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주체에 늘 세우면서 대구에서 탄소 중립 전략을 풀어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던져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실제로 제가 들으니까 작년에 저희들 올해 초인가요? 그 대구의 탄소 중립 전략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제안을 했고 시장님이 상당 부분에서 흔쾌하게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강현 박사님이 대구의 그 탄소 중립 지역 전략 부분들 좀 더 고민하는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 지원센터의 남광현 센터장입니다. 우선 저기 좌장께서 이제 우리 대구의 이제 탄소 중립 전략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소개 요청하셨는데 이제 그것과 이제 또 전략을 더 추가해서 우리 오늘 이유진 박사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서도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어떻게 이거를 같이 연계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가 고민이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전 시장님하고 모셔서 시민 중심의 탄소 중립 전략 발표를 하고 거기 내용들이 이제 거의 담기게 되어서 오늘 이제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 그 이제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이제 여러 부서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모니터링 우리가 이제 이행 평가를 하고 계속 이제 이행 관리를 할 텐데 사실 어제 이제 태양광 사업은 우리가 계획 수립했을 때는 없었던 사업이 추가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시 수정 반영해야 되고 계획이라는 것은 또 계속 또 수정 보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분야를 이제 앞으로 다양한 대구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205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대구의 전략 계획은 사실 대구시 전체의 어떤 이제 그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또 건물 부분이라든지 도시 계획이라든지 수송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반을 닦는 부분이고
이제 그것을 맞춰서 기초지자체가 다시 또 이렇게 받아서 실행 세부 사업을 하게 되는데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눈여겨 볼 만한 어떤 사업들이 좀 아직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수성구라든지 뭐 달서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구시 전체 사업하고 좀 연계하는 뭔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아직은 더 가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고 이제 거의 지금 이제 3월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월 이전에 이제 확정이 3월이고 1월까지 이제 국가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은 이제 지금 11월 말에 이제 이제 녹색성장 탄소중립위원회가 이제 새로이 구성이 되면서 만들어진 전략을 가지고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 계획 수립을 하면서 앞으로 국가 계획과 이제 맞추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우리 대구에 이제 그러니까 16개 지자체마다 이렇게 어떤 정도 수준으로 맞출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환경부나 이제 국가 계획에 이제 단독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국가 계획에서 정합성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정합성을 맞춰서 국가가 이렇게 뭐 어떤 부분에서 강조를 하면은 지방 정부는 거기 맞춰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나름의 어떤 할 수 있는 감축 잠재량이라든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좀 특화된 부분들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탑다운만이 아니고 바텀업과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대구나 또는 지자체나 또는 우리 시민사회의 어떤 역량을 그대로 녹여서 전략화해서 다시 올라가는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국가가 계획 수립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시가 그동안 우리 대구 지역 내에 대구시뿐만 아니고 우리 대구 지역 내의 역량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뭔가 이제 계획 수립 자체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이제 대구시 다양한 사업들을 가지고 배출량도 산정하고 감축 잠재량 산정해서 2050년까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은 하나의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만이 이제 그게 이제 이것은 하나의 좀 일부이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사업 하나하나를 또 구체화시켜야 돼서 그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수송 부분이나 건물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대중교통과 이제 뭐 PM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계하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저희가 계획을 했지 구체화하는 실현 사업들은 이제 지자체든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건물 도시 부분 아까 이제 녹색 건물 부분도 있고 또 이 도시 계획 자체를 이제 탄소 중립화시키고 15분 도시 같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것은 계획만이 아니라 이걸 이제 정말로 실현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센터가 이렇게 대구시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국가 방향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많은 이제 그 역량과 에너지를 그러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그러니까는 인벤토리, 온실가스 정보센터에 이제 계속 그것을 기대를 해서 보니까 정보센터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 통계는 한계가 있어요. 지자체는 지자체 통계, 그러니까 광역 통계, 기초지자체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통계에 맞춰서 어떤 자율적인 뭔가가 이제 감축 시나리오라든가 감축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는 이런 연동이 돼야 돼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를 하면서도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도 계획을 하면서도 우선 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량과 앞으로 이걸 감축 잠재령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광역지자체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런 그 인벤토리의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좀 집중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쪽으로 영향을 좀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시민사회 요구라든지 지자체 요구가 있지만은 현재 수준에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어떤 여건 그러니까 시간과 인력 그러니까 그 비용 이런 것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가와 광역지자체 이런 이제 계획을 이제 인벤토리하고 연계해서 뭔가 계획 수립하는데 아마도 지금 짧은 기간 안에서는 역량을 거기다가 좀 넣으면서도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말씀 나누고 이제 우리가 정현수 회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이렇게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 이런 시민 사회와 구체적인 어떤 그 실행 사업들도 좀 대표적인 실행 사업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전환 마을 이제 우리가 에너지 자립 마을과도 비슷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기 현황 파악을 하고 광주가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지만은 우리 대구의 나름대로의 어떤 이 전환 마을을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걸 하나 있고요. 여러 가지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환경 기초 시설에 이제 그 유기성 자원을 이제 가스화하고 이제 수소화 시키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내용도 우리 여기 지금 그 전략계획 발표에도 있지만은 이게 이 부분이라든지 또는 물 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앞으로 계획을 좀 해야 되지만 자전거 관련한 부분 이제 이것을 그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김종석 회장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지난번 자전거 토론회도 하셨지만은 그 내용을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 자세히 보고 칼럼도 하나 쓰긴 했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가면 이게 확산이 될 텐데 우리가 그 고비를 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대구시가 좀 뭐 자전거 인프라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가 예산을 들이고 제도화하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요. 우리 센터가 저희들이 하지만은 그래도 시민 사회와 이렇게 그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 리빙랩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자전거 버스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제가 보니까 인상적이고 이걸 리빙랩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또 다른 어떤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나 건물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 주에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나든지 에너지 네트워크하고 같이 좀 실행 사업들을 우리가 리빙랩 형태로 이렇게 계속 좀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을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유진 부서장님께서 또 다양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기에도 같이 우리가 함께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구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를 잘 정리해 주시는 것. 제가 어제는 그 달서구 탄소중립 그 만드는 용역 과정에 그 자문을 했었는데 달서구는 인벤토리 완전히 총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 계명대 녹색 환경지원센터 교수님들의 전문성이 있어서 인벤토리가 달서구에 300만 톤 정도가 나오는데 직접 간접 구분하고 각 분야별 구분하고
그리고 각 부서별 구분하고 해서 사업 기획을 굉장히 탄탄하게 해서 그 보면서 자문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다른 지역 수성구나 갔을 때는 정말 이렇게 실망을 인벤토리도 없고 탄소 배출하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나무만 심겠다 이런 식의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각 구별로 등수를 매기든지 아니면은 인센티브를 우리 시민사회와 같이 해서 기초지방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런 이렇게 부분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지속한 발전 협의회를 해서 시민사회 등등으로 해서 내년에는 실증적으로 대구에서 그 리빙랩을 통한 탄소 중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비상행동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대구 녹색소비연대 사무국장님이시고 대구 기후위기 비상행동 김원영 사무국장님 세 번째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구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사무국을 맡고 있고요. 대구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시민단체 또 개인 또 마을 또 공동체 이렇게 해서 한 30여 개 단체들이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019년부터 대구는 사실 만들어져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활동들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토론과 포럼을 거의 몇 년째입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항상 나왔던 공통적인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후위기라는 거는 시민들은 실제로 직접적으로 삶에서 체감하고 있어요. 폭염도 있고 혹한도 있고 당장 경제적으로 비용 문제, 에너지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은 이미 이게 기후위기가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체감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내가 이 도시에서 살면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자녀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인간이 최소한 누려야 되는 존엄성이 떨어지지 않게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전략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시종일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작년이었나? 녹색전환 공론화가 작년이었어요? 올해 그렇군요. 그때 그 녹색전환 공론장 할 때 부분별로 굉장히 다양한 저는 실천 계획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런 걸 바뀌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삶도 지속 가능하고 도시의 탄소도 좀 많이 감축하고 탈탄소 사회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계획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그 탄소 중립 그 전략에 실리지 않는다는 부분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참 과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또 센터별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 있고 이렇게 각자의 이제 잘하는 영역들이 사실 있는데 그런 영역에서 실제로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들이 진행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잘 결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결합만 잘 되면 참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다 나와 있고 이미 많은 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고 이제 있어서 그런 그거 과제를 내년에 꼭 좀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전략은 나왔는데 저도 1.5기가를 보면서
어쨌든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거기에 시민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지? 또 시민들은 이게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까? 그리고 또 에너지 수요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궁금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아직도 전략들이 발표되고 시민들은 그걸 그냥 보는 단계, 대상화되어 있는 거죠. 아직까지 대상화되어 있거나 시민들이 약간 이번에도 비전이 시민 중심 탄소 중립 선도도시 대구거든요. 근데 이 시민 중심이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조금 아직 좀 시민이 기존에 저희들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략이나 아니면 계획들이 시민이 대상이 되거나 또는 조금 구색을 맞추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탄소중립 전략이 결국은 시민들의 삶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를 사실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환은 저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서 시민들도 전환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이 준비 과정에 대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전혀는 아니죠. 별로 없는 게 그냥 아직까지 아까 에너지도 이제 대구시가 그렇게 1.5기가 산단 지역에 올리면 그러면은 시민들은 그냥 쓰던 대로 쓰고 에너지 쓰는 대로 쓰고 조금 절약하면 전환이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직접 이것과 동시에 에너지 소비자가 에너지 생산자로 도시에서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치 계획들이 나와서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에 전환되는 거를 저는 그런 것이 체험하고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사업들이 마련되고 지원이 좀 정책적으로든 예산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도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좀 더 아까 세부적으로 좀 나왔으면 하는 거는 저는 잘 되는 사례들은 보면 다 작은 단위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은 마을 단위든 기초지자체도 사실은 커요. 계획은 그래야 되지만 계획들은 구체적으로는 저는 아주 작은 동부터 마을부터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사실은 좀 좋은 사례들이 나와야 되고 그게 아까 리빙랩 저도 리빙랩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도 많은 걸 실험을 하잖아요. 시민단체에서. 느낀 건 뭐냐면 시민들은 체험하면 인식이 바뀌는구나. 캠페인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몸으로 직접 겪거나 눈으로 보거나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시민들은 빠르게 바뀐다는 거를 저는 정말 옆에서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리빙랩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뭔가 이제 물론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걸 이제 리빙랩 사업도 저는 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를 좀 하지 말자. 리빙랩 사업을 지원하면서 또 평가 결과 보고서는 또 이게 또 너무 정량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리빙랩의 원래 목적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딱 정책으로 딱 굳히기 전에 도로 다이어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민들이 그런 정책들을 체험해보고 그 안에서 이제 느끼고 그리고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체험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해보는 거 반복적으로 해보는 것이 리빙랩 사업에 저는 의의가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좀 정책 실험 팝업처럼 우리 팝업 정책처럼 그런 실험들을 하는 저는 그런 목적으로 좀 실험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시민단체에서 좀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전략들을 마을 단위나 이런 데서 할 때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우리 마을의 인구나 아니면 환경적, 경제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지 뭘 하면 좋을지를 컨설팅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진 곳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런 것도 좀 키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건 좀 민간 단위에서 컨설팅할 수 있는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양성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아까 유진 부소장님 얘기했듯이 내년부터 이제 이게 그 탄소중립 계획들, 감축 계획들이나 이행 점검을 하면 공공 단위에서 이행 점검도 하겠지만 사실 민간 단위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민간 단위에서 점검을 할 역량도 좀 빠르게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과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칼같이 딱 맞추셨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라는 이렇게 담론이 형성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핵심은 시민이 대상이냐, 시민이 주체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건 모두 공통의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리빙랩을 통해서 탄소 중립 사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자. 그리고 활동가 육성과 민간의 역량을 어떻게 높일까라는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유진 부소장님의 발제와 세 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함께 하시는 분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일단 질문이나 제안을 먼저 받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전 대표님 조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일부 시간을 아껴뒀는데 예. 좀 4분밖에 안 쓰. 예. 일단 저희가 탄소 중립이나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이미 오랜 연구를 통한 해결 방안들이나 뭐 법안들이 좀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왜 안 됐냐고 생각했을 때 제가 결국에는 우리 그 지자체와 의회에서 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자체와 의회를 움직일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전에 뭐 저희가 그린 뉴딜에 대해서 항상 이제 저희가 뭐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토론하고 했을 때 그 이유진 박사님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듯이 그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또 이제 강력한 그런 의지들도 이제 함께 했을 때 정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게 할지 좀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남북권 측면에서 보자면 왜 이 남북권 경제를 연구하고 있냐면 저희 인구 50.2%, 그리고 100대 기업의 91%, 금융의 67%가 다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유명 대학과 연구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뭐 경주를 시작으로 해서 울진에서 원전 다수옥이나 뭐 석탄 발전소, 그리고 뭐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뭐 기계나 석유화학 등은 다 어느 지역에 있냐면 남부 지역에 있어요. 뭐 부울경, 광주, 전남북, 대구, 경북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곧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탄소 중립 아리백을 했을 때 과연 이 기업들이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러스트 벨트화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LG화학도 충분히 다 고민을 하고 있고 SK도 미국으로 가고 좀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다 남부 지역에 저희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달성구, 뭐 달서구, 북구, 서구에 이제 많은 산단들이 즐비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정말 튼튼한 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냐, 물론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뭐 안경산업만 하더라도 90% 이상이 그냥 5인 미만, 네, 아주 이제 소기업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만약에 안경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아리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냐. 제가 뭐 간담회도 몇 번 했지만 그 할 여력이 안 된다라는 거. 저희 북구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각각 이 기업 우리 대구 지역 산단 안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또 아리백도 하고 탄소 중립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이제 사실 뭐 인벤토리 얘기도 나왔지만 에너지를 소비하고 어떻게 생산할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섬유 산업 같은 경우는 생분해 섬유 소재 산업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런 그 고민들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한 달에 이제 2번씩 이제 모여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이제 소재를 그간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석유를 통한 이제 섬유를 통해서 수출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통해서 100% 이제 생분해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기초 지자체나 의회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예산도 이제
결국엔 팍팍 주고 그만은 또 이제 이것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용역도 많이 마음껏 주고 해야 되지만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뭐 쓰레기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2년마다 이제 용역을 주거든요. 근데 뭐 대구시가 저희 8개시 기초 지자체보다 1년이 늦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은 뭐 보통 이제 상위법 있듯이 뭐 이제 정부가 하고 나면은 이제 뭐 대구 광역이 하고 기초가 이런 시스템들인데 좀 이런 시스템들에 좀 구속되지 않고 또 각 기초 지자체가 또 이제 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기초 입장에서는 좀 광역이 또 이렇게 통 크게 또 예산과 이런 그런 권한들을 또 줘서 또 그 안에서 이제 또 그 계획이라는 것은 만약에 2년 계획이고 5년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5년 계획일 경우 뭐 1년, 2년 하다가 안 맞으면 수정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정을 하는 건 되게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감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바꿀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좀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남부 지역을 다니면서 전현직 이제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또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그 김지현 대표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면서 그 탄중이 법에 보면은 고용 역량 평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역의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가 영향을 받게 될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지자체장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한 게 화성시가 화성시에 내연기관 부품 차량이 되게 많아가지고 거기에 고용에 상당히 큰 충격이 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을 때 화성시가 그 조사를 한번 쫙 하더라고요. 했더니 나오는 얘기가 화성은 내연기관 차량도 많은데 전기차 관련한 부품 공장도 많아가지고 일단은 그 충격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된다라는 내용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전망이 되니까 시 차원에서 예산을 돌려가지고 한번 돌려본 거고 그러면 그 돌려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뭐 하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기억에 나는 게 우리 녹색전환 공론장 만들 때도 대구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대구 산업단지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계획들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탄소 발자국 얘기하고 있고 보고서 쓰라 그러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실제 대기업들은 그런 역량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고용해서 보고서 쓰고 쫓아가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 같은 게 좀 저는 정말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섬유산업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하신 게 정말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바로 급한 분들이 먼저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산업 부분에 이렇게 산업 부분 전환에 따른 또는 탄소 중립 관련한 규제 강화에 따른 대구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 대책을 좀 논의하고 그걸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네. 혹시 뭐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분 계시면은 계속 자유롭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원영 사무국장님이 시민을 대상화한다라는 부분이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이제 그 조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시민협의체와 같이 의견을 듣고 계획 수립을 했고 이래 했지만은 시민 아이디어를 많이 받고 했지만은 이게 이제 주로 예산이 수반되는 시의 그 각종 사업들이 많이 담기게 되다 보니까 시민이 체감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시민에 바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부족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이제 보여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보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유진 박사님 말씀대로 계획서가 너무 딱딱하고 이게 시민들이 뭐 보기도 힘들고 뭐 이게 무슨 공무원 참고용이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 좀 드렸는데 미래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좀 이렇게 미래를 좀 이렇게 상상하기라는 그
이런 거라든지 좀 로드맵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잘 해석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그래서 설득을 하고 해야지 사회가 바뀌는 건데 이제 이게 서로가 막 서로를만 어떤 그 탓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오늘 이제 제가 오영석 처장님도 오늘 아침에 같이 우리 공부를 했는데 그 대구 경북 에너지 포럼에서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제 그 이사님이 나오셔갖고 이제 여러 분야의 에너지 효율화 관련한 이제 그 사업들을 소개를 했는데 그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에서 우리가 뭐 내연기관도 이제 앞으로 폐지를 하고 뭐 이제 건물에 대한 에너지 관리 강화하고 뭐 다양한 내용을 쫙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패널 토론을 이제 하는데 딱 첫 마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 부분의 에너지 그러니까는 가격 에너지 가격이 너무 현실화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 안 하고 저도 연구 범위가 이제 그 환경이 주가 되고 에너지도 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아직도 현실화가 안 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물도 현실화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수돗물이 제대로 수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시민들이 안 마시고 뭐 이렇게 해서 수돗물이 정상화 안 되고 상수도가 정상화 안 되는 것처럼 에너지도 너무 이제 이 가격이 왜곡되어 있어서 에너지 효율화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 아무리 좋은 효율화 얘기를 해도 에너지 가격이 정상 안 돼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관련한 사업들이 동력을 받지를 못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제가 좀 참 인상 든 말은 이제 그 관련해서 우리 지역 대학의 교수님이 이제 그 에너지 주무부서에 산업부 장관으로 가셔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바꿔보려 했는데 그 에너지 가격을 건드리다가 6개월 만에 그만둬야 되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대통령하고도 얘기하면서 대통령도 에너지를 못 건드리겠다. 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굉장히 우리 사회의 이 에너지 조정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어서 그걸 좀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시민사회의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지금 이 기본적인 에너지 시스템이 변화가 없으면 좀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누적된 그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를 탄소 중립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하나하나 풀어갈 거냐 이런 고민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종석 본부장님. 제하고 눈 맞춰가지고 한 말씀 하시면 됩니다. 아, 네. 혹시 그러면 우리 오영석 처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토론하시는 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계속 이제 뭐 해외 사례들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과가 실제로 나고 있는 이제 지역들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많이 하는데 이제 남광현 박사님 말씀하셨던 이제 탄소 중립 이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수요 관리 뭐 늘 우리 강조를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에너지 가격 구조가 이렇게 개편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되는 이제 시장을 창출한다든지 그와 관련되는 기업이나 혹은 이제 각 개별 가구의 투자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하는 거죠. 하는 그 과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까 뭐 이제 장관이나 대통령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은 이유는 그 에너지 가격 조정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제 부담들이 생기는 시민들이 혹은 뭐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고 그들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파리 오늘 유진 박사님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도 파리를 보면서 여기 왜 이렇게 이런 과격한 정책들이 왜 이렇게 집행이 될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했었는데 하나는 이제 철학이 있는 리더가 이렇게 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하나는 또 그거를 또 지지하고 또 공감하고 하는 또 시민들이 또 상당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들어서 뭐 이제 이행 기반 얘기를 할 때 뭐 조례, 계획, 예산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탁월한 지도자의 비전과 어떤 리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유진 대표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리더를 만드는 것이 또한 또 시민이기도 해서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잘 계속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시민사회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이제 리더를 만드는 일, 지금 리더는 이미 선출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전환에 대해서 공감하고 참여하고 요구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확장하고 조직할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좀 핵심적인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잘 조직을 해서 250만 대구 시민 모두가 자전거를 다 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1%, 0.1%라도 잘 조직된 시민들이 열심히 생활에서 실천하고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작은 틈을 만드는 것.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나는 아리백을 실천하는 시민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하는 시민들 0.1% 2,500명이라도 잘 조직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대구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이제 힘들을 좀 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작은 틈을 만들고 그 틈으로 이렇게 새로운 변화의 계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시민 세력을 만드는 일에 오늘 뭐 기후 비상행동에서도 오셨고 또 교육 관련해서도 또 정선 선생님도 같이 오셨는데 거기에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탄소중립지원센터도 내년도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이제 김영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조금 더 작은 단위, 마을 단위라든지 이런 굉장히 이렇게 작은 시민생활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만들려고 이렇게 사업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저기 있는 시민사회 기존의 그런 활동들을 고민하고 해왔던 영역들과 잘 연결이 되어서 그 작은 사례가 잘 만들어지고 그 사례들이 좀 확장될 수 있는 방식을 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좀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유진 대표가 제안하셨던 내용 중에 탄소 중립이 이제 저기 화려한 PPT나 어떤 문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일상으로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원래 뭐 전기요금이 한 16%, 이제 연료금도 원래 3번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총 35%가 올랐어요. 그리고 한전법 오늘 통과가 됐는데 이제 한전 그 자기자본 비율에 대비해서 이렇게 원래 2배 부채 낼 수 있던 거를 이제 5배, 장관 승인, 정부 승인을 받으면 최대 6배까지 한전이랑 이제 가스공사가 이렇게 부채를 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이 법이 바뀐 거는 요금으로 이게 충당이 안 되니까 빚내가지고 이제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근원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이나 요금에 대한 인상 압박이 더 강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유진 대표 발표 자료에서도 서울에서 이렇게 그 밀태양광이 제일 많이 보급되었던 게 2018년이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에너지 위기라든지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 있는 시민들도 있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에너지 가격에 가장 이제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의 어떤 기술 발전이나 효율 향상 그리고 가격 하락에 따라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하셨던 미니 태양광 대구에서도 시도를 하고 했지만 그 예산 지원 규모도 작고 적용되는 대상도 작고 그리고 설치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이제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파트 규약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그러면 해소해서 진짜 한 아파트 단지는 서울은 전체에 다 설치하기도 하는 뭐 사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좀 더 집중을 해서 실제로 이제 재생에너지를 본인의 일상에서 사용을 하고 실제 사용해 보니까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경감이 되고 하는 경험을 한 시민들이 훨씬 더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작지만 뾰족한 사례들을 지역에서 좀 만들 수 있도록 탄소중립지원센터, 기후위 비상행동 뭐 이렇게 좀 여러 기관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 그 두세 가지라도 좀 명확하게 지역의 시민들이 좀 조직이 되고 어떤 정책의 작은 성과들이 검증이 되고 하는 모델들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효진 도서장님은 마무리해 주시고, 김정석 본부장님. 예, 아까는 생각 안 했는데 고용석 처장 이야기 듣다 보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실제 탄소 중립 속에 교통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대구시는 지금 이런저런 뭐 아이디어는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실행할지는 지금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남강현 센터장이 되게 중요한 포스트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안할 수 있는 게 주로 이제 우리 쪽 시민사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대구시가 그 대중교통 마일리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오부제 해가지고 쉬는 날 버스 타면은 전체 1년 내도록 뭐 10만 원 한도 내서라고 보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자전거 챌린지를 하고 있고 거기 실제적으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저 남강현 센터장님이 이거를 대구시하고 접촉 그거를 대중교통 마일리지하고 내가 보니까 이거 우리 지금 주는 거 비슷하게 좀 연결하면은 거의 비슷비슷한 쪽으로 가는데 이게 더 훨씬 더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저는 1시에 그 대구 교통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뭐 개인 택시, 법인 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뭐 특수기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작년부터 그 중간에 제가 좀 끼워넣었어요. 끼워넣도록 옆에 도움 중 사람은 조중호 사무관이고 그래서 가서 실험적으로 했는데 그 교통연수원에서 이거 의미 있다 해가지고 했고 무엇을 강의하냐 하면은 가서 하는 거는 이제 기본 3가지예요. 하나는 기후 위기하고 교통이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자동차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래서 대중교통하고 왜 자전거를 타야 되는지가 1번. 2번은 당신들이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도로 위에 자전거도 가고 PM도 다닌다. 이 자전거나 PM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정확히 당신들이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당신들이 알아야 적당하게 대응을 잘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또 하나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앉아가기 때문에 운동을 못해요. 그런데 요새 보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 뭐 자전거 운동된다는데 저게 어떻게 운동이 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 딱 이 3꼭지 갖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 3꼭지 이야기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에 뒤에 건 부수적이고 이 사람들이 기후위기하고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절하게 해주는 게 어떻게 되고 지금 오늘 또 91명한테 했는데 그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도로에서 자전거나 PM이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겐가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좀
이야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이해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늘 녹색 교통에 대한 이렇게 흐름과 문화를 만들어 주시면 늘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더 이야기하고 싶은 예, 제가 눈 마주쳤는데 하고 우리 유준 박사님한테 마이크 남겨가겠습니다. 당황스러웠던 거는 네. 제가 오늘 교육계를 고민해서 사실은 좀 대표해서 온 거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분이 있고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온 게 좀 컸고요. 근데 이제 들으면서 정말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단위에 가장 좀 끈끈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단위가 학교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제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함께하는 시간이 길고 그래서 굉장히 일상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했을 때 효과가 나는 게 조금 더 분명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저도 이제 환경교육 관련해서 사례를 들으면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고 이미 뭐 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에너지 자립해야 되고 생태적인 공간으로 바뀌어야 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안 되는 거는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우리 학교를 리빙랩으로 생각해서 작지만 한번 성공해보고 이것들이 학생들에게나 학부모에게 어떤 삶의 영향이 오더라까지 그러니까 그냥 사업만 막 가지 말고 마지막에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더라까지 좀 완벽하게 좀 마무리를 지어서 그런 효능감으로 네 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도 오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탄소 중립 지원센터 가는 곳에서도 좀 학교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아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코디네이터 학교에서 좀 할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분을 좀 양성해주고 이런 거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환생경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 지키는. 환생경. 네, 우리 장성민 쌤이 있습니다. 네, 쌤, 예. 네네.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지만, 뭐 정리하는 차원은 아니지만은 제가 꼭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기 이제 그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이제 태양광 1.5기가를 이제 발전하겠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들을 때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발표함으로 인해서 저는 오늘 가장 이제 이렇게 인상 깊게 들었던 단어가 그 리빙랩이라고요. 저는 오늘 이게 처음 들었거든요. 아주 근사한 말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그 발표 나고 나서 이제 그 탁상 공론에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 대구시나 위에 분들이 되게 발빠르게 행동을 하십니다. 정책을 만들어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제가 오늘 이제 이게 탄소 중립 지원센터도 이게 이제 설립이 됐다는 것도 알고 그 전에 우리 대구시도 계속 조금씩 뭐 계속 했었거든요. 네, 햇빛 시민 뭐 이렇게 발전소도 했고 그래서 아르백 시민도 제가 또 가입했지만 저도 이제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이게 탁상 정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시민이 활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정현수 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달서구에 아주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뭐 구는 좀 그렇더라.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은 딱딱 분업화를 해서 딱딱 맡아서 우리 시민이 활동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뭐 1.5기가 했는데 저희 또 이렇게 태양광 미니 태양광도 역시 저희도 마찬가지 달았지만은 이런 거 달 때도 우리 뭐 이렇게 관리소에서 요즘은 또 관리소에서 또 그걸 확인을 받아서 또 하고 하는데 그거 하면은 정말 좋은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런 것도 그 자꾸 설치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설립할 때 나중에 이거 폐기할 때도 우리가 이제 그 대구시에서 나서서 이렇게 다 폐기를 시켜주겠다. 그리고 뭐 폐기물로 나오는 그런 거는 다 홍보가 됐으니까 뭐 환경상 미관상 안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할 때도 그러면 이거 폐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런 것까지 뒤처리까지 우리가 다 해주겠다는 식으로 대구시에서 뭐 완전 다는 못 해주지만 뭐 비용을 해주겠다 그런 것도 확실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시민이 활동할 수 있는 저거 오늘 김은영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이제 정말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탁상 결론은 탁상 공론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이 활동할 수 있는 거 첫째 뭐 시민이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시민 전환 프로그램이라든가 시민을 위한 모든 그 시민 국민의 그래서 제가 시민 한 사람으로서 시민 중심의 탄소 중립 뭐 그런 이제 슬로건이 보완되어야지만이 지금 제가 시민이지만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2022년 올해 19원이 인상됐고요. 내년에 또 인상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제일 이제 제가 뭐 교육도 나가지만은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 인상되는지. 그러니까 그게 가장 와닿는 거예요. 야, 뭐 몇 기가가 설립된다 이게 와닿는 게 아니고요. 직접 우리한테 와닿는 건 어머 전기세 오르겠네, 가스비 오르겠네 이런 거지. 우리는 이제 그냥 믿고 위에서 정책하는 거 믿고 따라만 가면 되니까. 시민이 마음 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만 열어주시면은 저희가 다 따라갈 수는 지금은 인식이 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만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 말은 좀 냉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로 이게 정말 작동하려면은 지자체장 그리고 시의회 의장 그리고 시의원들 그리고 교육감 이렇게 좀 자원을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고요. 또 정선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도 좋고 그리고 도서관도 상당히 좋은 거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센터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센터 올해 예산 1억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환경부가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센터의 역할을 보면은 법에 1번부터 한 10번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아니 시나 지자체는 안 하고 센터에서 탄소중립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싶은데 그러면은 그 정도의 권한과 예산과 인력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센터장님께서 약간 소가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인벤토리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점검 체계하고 또 시에서 요청하는 자료 만들고 분석하고 그거에 아마 시간을 다 보내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강조하는 시민 중심의 이런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어디서 해주셔야 되냐면은 시민 조직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구시에서 시민 중심이라는 얘기를 쓴 순간 그것에 대해서도 기획이 필요하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리빙랩이든 아니면 학교를 바꾸든 아니면 도서관을 바꾸든 아니면 대구에 있는 구 단위의 변화를 만들어내든 그걸 하기 위한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자원이 되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몰아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역할이 분담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사실 대구가 이런 메시지를 내주는 거는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서도 특히 재생가능 에너지 업계가 거의 뭐 의기소침의 바닥까지 치고 있다가 이 건 하나로 분위기가 되게 바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좀 평소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드시고 싸우고 하시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협력적 가버넌스를 정말 가지셔야 된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사실은 다른 요즘 맨날 태양광 풍력 두드려 맞고 안 한다 그러고 막 이러다가 이 메시지 하나가 되게 큰 영향을 줬거든요. 아직 구현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이 얘기는 대구는 이제 대구만의 상황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론 일을 하다 보면은 매우 뭐 분노하고 이렇게 투닥투닥은 하겠지만
좋은 거버넌스를 유지해서 이게 좀 되는 방향으로 저는 좀 작동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야지 다른 곳에서 좀 살아난다. 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가격은 저는 반드시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전이 지금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어요. 그냥 부채 규모를 뭐 채권 발행 한도를 높인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에너지 위기나 에너지 안보 상황이 5년에서 6년은 갈 거기 때문에 요금은 올해는 뭐 54원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더 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는 되게 정확하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에너지 요금 오른다. 그럼 오르는 거에 동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전환을 얘기할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번에 대구의 산단 지붕위의 태양광 이게 성사된 것도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아리백을 해야 되니까 기업들이 엄청 열심히 전국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기업들이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크게 제한이 온 것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기업들의 제한이 되는 거고, 여기 대구만이 아니라 창원이라든지 경남의 산단 지붕도 지금 매우 적극적으로 제한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붕 위에 태양광 올리는 거는 그리드 페리티가 와가지고 수익 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매우 열심히 해도 요금이 안 되고 뭐 여러 요건 때문에 안 됐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신호가 되는 거고, 그 신호탄이 대구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지. 창원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요즘 점점 기업들이 제안하는 조건들이 더 좋아지고 있어서 고민을 언제 해야 될지 고민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안팎으로 에너지 요금이든 그리드 페리티든 많이 변하고 있다. 이 변화의 상황들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대구가 좀 나서 주셔야지 다른 곳에서 좀 희망을 얻고 같이 갈 수 있다. 대구가 어느 순간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구가 지금 핫해졌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렇게 그 전에 제가 정보를 듣긴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산단에 태양광을 1.5기가를 올릴 거다라고 하면 대구의 대부분의 지금 에너지 소비량을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정도 규모를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하나한테 시봉을 다 주면 시민은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이제 고민들을 했었는데, 어제 같이 있던 김현우 교수님이 제안을 하시는 거가 시민한테 10% 달라고 하자.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할 때 서울시의 태양도시 할 때 1% 요청을 해서 1%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를 요청해서 최소한 1%라도 시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부분을 만들면서 이 부분들을 유준 부소장님 이야기했는 것처럼 업시켜야 된다. 가짜 뉴스가 한 방에 없어질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찬스다. 아시죠? 그죠? 우리 감님한테 저희들이 이야기했을 때 햇빛 때문에 애들 머리 나빠진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리백 우리가 하셨을 때 눈도 약간 부셔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셨는데, 지금 가짜 뉴스가 지금 없어지는 그것도 대구에서 태양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듣고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 우리 시장님이 잘 돼야 되시잖아요, 그죠? 잘 되셔가지고 대구를 이렇게 태양의 도시로 가는 부분에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쭉 이렇게 들으면서 핵심은 저는 시민입니다. 이걸 지지하는 시민이 있느냐, 아니면 외면하는 시민이 많을 거냐, 아니면은 관심 없는 시민이 많을 거냐의 부분에서 우리 김정석 본부장님 계시지만 자전거는 조금씩 붐이 있고 조직화되기 시작하고 네트워크 시작해서 이 부분이 뭐 1000명 이 정도 되면은 생태교통을 충분히 자전거로 이렇게 10%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시민햇빛발전소가 대구가 지금 10호기까지 했고 지금 4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 규제 부분이 조금 있어서 걸리긴 하는데 그다음에 14호기
그리고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산단하고 우리 하나하고 대구시하고 협력해서 100개씩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속에서 시민들이 잘 협동조합으로 네트워크됐을 때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리빙랩을 하면서 곳곳에서 작은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중요한 건 사례들이 사례에서 그치지 않고 연대되는 부분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지방 정부 내지는 이렇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사례 만들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은 어차피 대한민국의 정책을 이 사례를 가지고 힘을 가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탄소 중립의 오늘 지역 전략 그죠? 생분해 소재에 우리 또 대표님 오셨으면 야 우리도 이게 소재 사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우리가 다 엮어서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대장정은 시작됐고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2030년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사례와 연대를 좀 잘 해서 오늘 이호진 부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역 전략에 내년에도 대구에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이호진 부소장님이 다른 지역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 탄소중립 도시 포럼 두 번째 지역 탄소중립 이행 기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